우리 오늘은 1차 방정식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이거예요. 미지수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를 말해서 알지 못하는 수. 그래서 이게 한자로 아직, 알다, 수거든. 아직 알지 못하는 수 이런 뜻이고, 이 1차 방정식은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타내요. 써야 돼. 이때 조건이 있어요. a하고 b하고 c는 상수, 그리고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해.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인지 볼게요. 일단은 이 기본 틀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질문. 방정식이 뭘까? 방정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셋 중에 있어요, 없어요? 나의 눈을 피했어. 모른다는 소리죠.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치? 방정식이 과연 뭘까? 이거 방정식.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간단히 이해할 때는 식에서 는영으로 만들어지는 식이 방정식이거든?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예를 들어 2x 더하기 3은 0. 이거 는영이니까 방정식이겠지. 그쵸? 맞죠? 근데 봐봐. x의 값이 예를 들어 1이에요. 1이면 저 식은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지. 2 더하기 3은 5니까. 맞지? 그럼 좌변은 5인데 우변이 0이면 성립하지 않잖아. 맞죠? 이렇게 x가 1일 때는 참이 아니야. 거짓이 되고 또 그러면 x 값이 뭐가 되면 저게 참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는 참이 되잖아. 그치? 이런 게 방정식이거든? 그럼 방정식의 정확한 뜻은 x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말하는 거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어요. 근데 x값이 뭐인지에 따라 이게 방정식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할 때는 는영이 있는 식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치? 는영이 있는 식인데 정확하게 말할 때는 x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식을 말하는 거야. 뭔가 길지, 그치? 근데 쌤은 지금 미지수 한 개를 썼거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미지수 두 개인 거예요. x하고 y. 그러면 이 식이 참이 되려면 x나 y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야.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라는 거에서 해가 뭐냐면, 해의 또 정확한 뜻이 뭐냐면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 또는 y의 값이 참이 되게 하는 거야, 방정식을.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필기할게요. x, y가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것. 이때 x, y가 순서쌍이겠지. x나 y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x나 y의 값이, 어떤 x나 y의 값이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면 그거는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푼다라는 거는 우린 그 해를 구하는 걸 푼다고 하는 거야. 해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때 해를 구할 때는 둘 다를 구해야 되지 하나만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1차 방정식 오늘 이런 걸 배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나만 쓰고 가자. 요 정도 자리가 있나요? 여기. 여기다가 우리가 참고 똥 이게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한 3개 정도를 써볼 건데, 자 예를 들어 x-5y, 또 다른 거 3x 더하기 y는 5 더하기 y, 마지막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는 3x제곱 플러스 x. 식이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요 식이 3개가 있어요. 이때 셋 중에서 첫 번째는 얘들아, 이거는 는영이 없죠. 는영이 없으면 이런 걸 뭐라 그럴까? 는영이 없고 그냥 x항, y항 2개만 있지. 이런 건 우리는 식이라 그래요. 그냥 식이라고 하는 거야. 는영이 없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다항식인 거야. 항이 x와 관련된 항 하나, y와 관련된 항 하나 2개 있으니까. 항이 2개 있으니까. 두 번째는 는이 있으니까, 그치? 두 번째 식을, 아이고야, 좌변으로, 엄마야. 좌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이항을 해보세요. 그러면 y가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y로 되니까. 좌변으로 보냈더니 y가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는 0이, 우변은 는 0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3x-5는 0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건 방정식은 되는데 미지수가 몇 개인? 한 개인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거를 봐서 엄마야 쟤도 왜 저래? 똑같이 좌변으로 속속속 다 보내볼게요. 2개를. 그랬더니 3x제곱이 지금 없어지죠? 아이고야, 없어지죠? 근데 나머지는, 아이고 왜 저래? 나머지는, 엄마 여기가 마트에 가가지고 잠깐만. 나머지 x하고 y는 사라지지 않지. 그쵸? 얘를 넘겨서 빼도 x고 빼기 y고 는 0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그럼 쌤이 저 예시를 써준 이유는 결론, 이따 너희가 문제를 풀 때요, 다음 중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일단 좌변으로 보내봐야 돼. 좌변으로 보내봐서 만약에 사라지는 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찾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일단 요까지의 개념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다시 개념을 하고 돌아옵시다. 연립 방정식. 여기서 연립이란 나란히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세우는 건데, 그럼 뭘 세우는 거냐면 뒤에 있는 방정식을 나란히 세웠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뜻이, 쌤은 여기다 이제 쓸게요. 1차 말고 방정식을 몇 개를? 2개를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을 말하고, 그럼 미지수가 2개인 1차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 식이 ax 플러스 by는 c 한 개랑 a-x 플러스 b-y는
C'와 같은 형식으로 나란히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때 해라는 것은 우리가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었으니까 둘 다를 만족해야겠지. 그래서 두 방정식을 모두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를 말하고, 마찬가지로 푼다는 것은 해를 구한다 라는 건데, 이때 해는 둘 다를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 때 우리는 첫 번째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씩 대입해서 풀 거거든. 1, 2, 3, 4 이렇게 대입해서 풀 건데, 빠르게 푸는 방법이 우리가 한번 배운 애들은 여기 생각날 거예요. 대입법이 있었고 가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오늘 말고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대입법이 뭐냐면, 대입법은 말 그대로 대입 대신 넣는다 거든. 그러면 이때 뭘 대신 넣냐면,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신 넣는 방법을 말해. 아, 무슨 소리예요?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예요? 하면 이 예시를 보면 돼요. 자, 예시를 보면 이 두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풀 때 하나는 x는 이라 되어 있고 하나는 2x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지금 x는 해가지고 한 미지수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아래 식에 있는 다른 미지수에 여기 있는 요거 요 값에 대입한다는 소리예요. 요 x 자리에다가 저 식을 넣는다는 거지. 그럼 x 자리에다가 x가 y 더하기 5니까 요 값에다가 y 더하기 5를 넣는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같으니까. 따라서 2하고 괄호 열고 y 더하기 5라고 바꿔서 넣어서 푼다는 거지. 그리고 뒤에 있는 9y 그대로고 는 21 해가지고 이제 분배 법칙 해서 풀면 2y 더하기 10 더하기 9y가 21이니까 y끼리 더하면 11y가 넘겨서 빼면 11이니까 아, y가 1이구나 이렇게 풀고, 그치? 이렇게 풀었다면 이 y의 값을 처음에 잘 정리되어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바로 x를 구할 수 있어요. y가 1이니까 y 값에다가 1을 넣고 1을 넣으면은 x는 1 더하기 5니까 6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바로 풀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두 번째는 가감법인데요. 이거 식 정리했지? 푸는 거 한번 풀어. 가감법인데요. 가감이 뭐냐면 이건 한자로 더할 가자에 뺄 감자예요. 따라서 이거는 더하거나 뺀다는 소리거든. 그치? 뭘 더하거나 빼냐면 어느 한 문자를 더하거나 빼서 해를 구하는 걸 말해요. 어느 한 문자를 더하거나 빼서 해를 구하는 걸 말해. 자, 그러면은 요 방법으로 요걸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식이 나란히 또 연립되어 있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x를 없애고 싶다. x를 없애고 싶다고 하면 얘가 3이니까 여기도 3을 곱해야지 없어지겠죠. 그래서 아래식에다가 다 3을 곱하고 여기도 3을 곱해서 6이 되고 여기도 3을 곱해서 15로 돼서 이렇게 식을 바꿔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3x를 없애기 위해서도 두 식을 빼주면, 둘 다 플러스니까 빼주면 없어지겠지? 다시 태희가 잠깐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만 더. 다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 달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x를 없애고 싶어 또는 y를 없애고 싶어. 이거 마음을 먹는 거에 따라서 뭘 곱하는 거에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태희야, 선생님은 x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여기 개수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빼면 없어진다는 소리거든. 따라서 x를 없애고 싶으면 아래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럼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있고요. 3x 마이너스 y는 1은 그대로 있고 아래 식에다가 다 3식을 곱하는 거지. 그래서 3x 플러스 6y는 15로 만들고 이렇게 개수를 맞추고 나면 두 식을 빼면 이제 얘네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6y가 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7y가 되고요. 이거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 바뀌어서 마이너스 y에 플러스 마이너스 6y가 돼서 마이너스 7y다 이런 거 1학년 때 배운 거. 아무튼 마이너스 7y는 1에서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7로 나눠주면 y는 2 이렇게 이제 하나 구하고 y는 2가 구해졌으면 여기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 y에다 2를 넣는 거야. 그래서 y에다 2를 넣어보면 첫 번째 식에 2를 넣어보면 3x는 이항해서 플러스 3이 되니까 3으로 나눠주면은 x는 1이구나 뭐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이제 가감법이에요. 이런 것들 괄호가 있을 때 괄호가 있으면 엄마야 괄호가 있으면 그 괄호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3x에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4x 빼기 잠깐만 4를 밖으로 빼고 쏘리 4 괄호 열고 x 빼기 y는 8이라는 식이 있고 기억 연립해서 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우리가 저거를 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걸 풀려면 첫 번째 저원리에 의해서 괄호를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똑똑똑 됐다. 분배 법칙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각각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4x고 엄마야 얘는 마마 플러스겠지 그쵸?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 3x 분배 법칙 해서 마이너스 4x 마마 플러스 4y는 8 하고 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x로 정리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저 부분이 마이너스 x로 정리하고 동료끼리 그 다음 4y는 하고 8 기억을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두 식을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x가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없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더하고 없애버리고 그럼 7y가 7 하고 나서 y는 1 뭐 이런 식으로 풀어보라는 거지. 따라서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갈게요. 개수가 분수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수를 정수로 고친 다음에 풀어야 되고 마지막 소수이면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꾸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약간 분수나 소수가 나와서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괜찮을 거예요. 어메 깜짝 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갈게요. 두 번째 이제 조금 복잡한 것 중에선 이런 게 있어. A는 B는 C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엄마야 다음에 세 연립방정식 중 하나를 엄마야 이게 이 아이가 진짜 사야겠다. 이게 진짜 못 사야겠다 내가. 똑똑 허허 이거 참 저렇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씩 이렇게 A하고 B, A하고 C 요렇게를 선택해서 연립하거나 또는 A하고 C, B하고 C 이렇게 선택해서 연립하거나
마지막은 남은 조합이 뭐지? A하고 B, B하고 C 이렇게 A하고 B, B하고 C를 조합해서 연립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 식을 하나 써볼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나중에 풀 때 식이 이런 식으로 있어. 뭐 2x 빼기 y는 3x 플러스 4y는 만약에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저 모양이잖아. 이게 A는 얘는 B는 얘는 C죠. 이렇게. 그럼 이것들 중에서 두 개씩 선택하라는 거거든. 근데요 얘들아 이럴 때는요 제일 작은 거 제일 간단한 식 있죠. 그죠? 얘를 무조건 넣어주는 게 편하겠지. 제일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는 C, B는 C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식을 2x-y A는 C 이렇게 하거나 또 3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좀 빨리 풀 수 있죠. 간단한 식이 들어가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 풀 때는 간단한 식을 무조건 넣어주는 방향으로 짝을 짓는 게 좋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마지막 놀랐어요. 해가 특수하다는 거는 뭐가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둘째는 해가 없을 조건이야. 이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건 x나 y, 참이 되게 하는 x, y 값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려면 당연히 두 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같으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두 식의 모양이 똑같으면 해도 같겠지. 그쵸? 따라서 이럴 경우는 두 식이 같으려면 여기 개수 부분이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개수 부분이 다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개수 부분이 같다는 거는 이런 식이 돼도 같은 거야. 잠깐만 쓰지 말아요. 봐봐요. 하나의 식, 또 하나의 식. 아이고. 얘네 둘이 같은 식이라는 거지. 왜요? 그냥 첫 번째 식에다 2배씩 한 거지. 2배씩 한 거. 그치? 위에 거에다가 아래 거를 곱하기 2만 하면은 같아지잖아. 이런 식 1번, 2번이 같다고 하는 거지. 저런 것들은 개수가 달라도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 저 개수가 무조건 같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무조건 같은 게 아니라 배수가 되어도 되고 나누기를 해도 같아도 되고 뭐 그런 거거든. 따라서 분수꼴이 같으면 돼. 무슨 소리냐면 A 다시 개수분의 A랑 B 다시 개수분의 B랑 C 다시 개수분의 C 이게 같으면 그냥 다 같은 거예요. 나누기를 했을 때 다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해가 없을 조건은 뭐냐면 요 부분만 같고 요 부분이 다른 경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나중에 함수를 배우면 이걸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어. 함수를 할 때는 우리가 그래프 같은 걸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부 그래프가 해가 없다는 거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만나는 점이 있어. 교점이 있으면 그게 공통인 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근데 해가 없다는 거는 안 만나는 거지. 그냥 쭉 이렇게 영원히 안 만나는 거를 말하고 그럴 땐 기울기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와 연계를 지으면 이 조건이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거든. 근데 1차 함수를 아직 안 배웠잖아. 우리 이제 다 나중에 배울 거잖아. 그치? 그럼 그걸 안 배운 상태에서 뭐라고 이해하냐면 요 앞에 개수까지는 같지만 상수가 다르면 요 뒤에 있는 숫자가 다르면 결국 같은 식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까지는 같지만 그럼 x, y를 뭔가를 똑같은 걸 대입을 했는데 맨 뒤에 숫자가 다르면 어차피 뭘 넣어도 똑같은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 해가 없는 조건은 앞부분은 같아요. 앞부분 A-분의 A, B-분의 B는 같지만 맨 뒷부분은 다르면 어떤 x, y를 넣어도 항상 해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1차 함수를 배우면은 좀 더 연계가 잘 될 거야. 결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식이 같아야 돼요. 그죠? 식이 같아야 되니까는 이거 분수꼴로 했을 때 나누기 했을 때 다 같은 수가 나오면 같은 거야. 근데 해가 없는 거는 그냥 무조건 공통으로 만족하는 x, y가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하나도 없으려면은 맨 뒷부분은 무조건 달라져야 돼. 이 부분은 뭐 같아도 상관없지만, 그쵸?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이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다 됐어요. 이제 개념편은 끝.